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자료 보여드릴게요. 재미? 나만 재밌나?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률 동시 최고 시청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이제 볼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치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빨간 점이 뭐냐면 최고 동시 시청자 수야. 토요일 날 525명, 일요일 날은 288명. 이 정도가 보는 게 이제 주말 시청률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 이제 이게 1월 19일이야. 1월 19일에 몇 명이 봤다? 예. 몇 명이 봤다? 2,856명이 봤다. 그리고 1월 20일에 3,013명. 그리고 목요일 날 22일에는 3,057명, 3,060명 이 수준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27일 날 3,184명을 찍고 3,323명까지 가요.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2,778명이 제일 낮았던 2월 2일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이 있었던 2월 2일에 2,778명이 됐다가 그 다음에 2,884명 그리고 3,154명 3,067명이었는데 언제? 그 당대표 경선 바로 전 금요일 그날 3,462명을 찍게 돼요. 예. 그러다가 이게 당대표 경선이 끝난 2월 9일 3,669 3,750 3,506 3,707 3,461 이 내려간 게 이 정도야. 그리고 어제 3,623 그러니까 2,700에서 여기 보면 2,778명이었던 게 그 지난 한 달 동안의 최저 시청률이야. 그런데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뒤에 최고 시청률 3,750 1,000명이 늘은 거야. 1,000명.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이제 그 시청자들이요.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되게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700명 선으로 계속 유지가 됐어. 2,007명, 700, 800이 기본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000명 찍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그 시점부터 팍 변한 거야. 그러니까 당 지지율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라기보다 야권의 희망, 야권이 뭔가 할 것 같은 희망이 생기니까, 예, 할 것 같은 희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인 거지. 어때요? 이거 수치를 보니까 눈이 딱 보여지죠? 그죠? 옷도 빨갛네. 그런 말 할까봐 내가 빨간 옷 입었지. 새누리당은 어쩔라고. 새누리당은 당색이 빨간색인데 거기 가서 따져. 네. 이거 봐봐요. 이게 수치로 나오니까 그냥 딱 표시가 나버리는 거야. 수치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뒤에 국민들의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사실 2,700명에서 3,700명이면 1,000명이 높아진 건데 이게 3분의 1 이상이 올라간 거죠. 30% 이상이 올라간 거라고 봐야죠. 그죠? 이게 2,700명에서 3,700명이 됐다는 얘기는 1,000명이 늘어난 건데 그럼 2,700명에 1,000명은 40%가는 35% 정도 되는 거잖아. 35% 정도의 시청자가 늘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 이례적인 사건이다. 가령 뭐 세월호 사건 7,000명이 봤잖아. 하루에 그 최고 시청자가 7,000명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사안은 팍 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3,000명을 유지했는 건데 지금 이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나라의 변고가 생겨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진 거야. 요게 2011년에 그러니까 2010년까지 내가 우리 방송에 기본 시청자가 2,000명대였어.
2010년까지가 2,000명이었는데 2011년에 그 박원순 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3,000명대로 올라가요. 3,000명을 한번 찍었어. 그리고 나서 한 2,500명이 유지되다가 2012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가 문재인 그러니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3,000명이 유지가 됐던 거야. 그러다가 대선에서 지니까 1,500, 1,600명으로 뚝 떨어져 절반으로 떨어져갖고 2010년 내가 방송한 지 사람들이 몰랐잖아. 그래도 꾸준히 그냥 했지.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문제로 7,000명을 찍고 그 다음에 3,000명 선이 유지되다가 야권이 뭔가 희망을 못 주니까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뚝 떨어진 거야. 지방선거 이후로 쭉 떨어져가지고 2,800선으로 유지가 되다가 지금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뒤에 시청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야권에 대해서 갖는 희망 이게 지금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당을 맡게 됐다는 사실만 갖고도 야권 지지자들 즉 그 뭐라 그러나 반새누리 지지자들의 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아니 네가 그걸 왜 빨어?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오버한다고 느끼는 건지 그죠? 이게 수치로 딱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딱 수치로 나오는 거야, 수치로. 예. 사안별로 올라가다가 이제는 이 3,500선이 유지가 되는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엔 내일이 명절이잖아요.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일찍이 파하고 가. 직장에 벌써 점심때 지나면은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보던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고 오늘은 시청률이 떨어졌지만 지금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뒤에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잘 살려야 돼. 그런 면에서 어제 이완구 총리, 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투표 이후에 야권을 비난하는 기사와 댓글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이완구 선거 끝난 뒤에 야권에게 무조건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기사와 댓글들이 나올 거다. 나왔지? 그지? 누구가, 이완구 총리 반대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다. 응? 그러면서 야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실제로 지금 핵심은 뭔데? 새누리당에서 표결로 처리해가지고 당연히 새누리당이 이완구 만든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언론다운 언론은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 거야? 언론다운 언론이라면 반쪽짜리 총리를 만들어낸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오기 정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존나 열심히 야당이 무슨 투지가 약했다는 둥 비난의 화살이 5명 빠진 이 5명이 보니까 전부 다 해외에 공식 일정이 있었더만. 한 사람인가 무슨 가족 모임이 있고 나머지는 무슨 외국에 있는 정치인하고의 만남. 그리고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자비를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 무슨 개교 행사 중이었고 그런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해외에 좋은 일을 하러 가서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인데 존나 열심히 그 5명의 이름을 퍼돌리면서 무단으로 빠진 놈들이다. 누굴까? 이거 누굴까? 손석희 뉴스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그 장면을 들었어요. 야권이 더 전투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그게 손석희 해석이 아니야. 그렇게 몰고 가는 놈들이 벌써 저녁 때부터 그런 뉴스를 쭉 다룬 거 아니야. 야권이 투쟁 의지가 없었다는 둥. 아니 그 5명 오면 결과가 달라져? 솔직히 니네들 주장하는 대로 5명이 와서 다 투표했으면 이완구 떨어져? 127대 148이야. 5명이 다 와서 투표해도 이완구 총리 못 막어. 그러면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같이 욕해야 되는 건 누구야? 새누리당 아니야. 압도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야권인데 이걸 갖다 왜 야당이 5명이 빠졌다 그게 왜 주제냐고. 그게 왜 주제야. 어이없는 거 아니야. 억지 어거지지. 저 5명이 다 오고 정의당 5명 다 들어갔으면 이왕구 막을 수 있었어? 127대 148이야. 20표 차이가 난다고. 그게 왜 야당 탓이야? 왜 야당의 명단 돌리고 왜 야당 욕하고 다녀? 니네 뭐야? 너네 정체가 뭐야? 너네 댓글원이지? 아니면 댓글원은 민간인이지? 댓글팀에서 시키는 대로 월급 10,000원 받고 월급 100,000원 받고 댓글 쓰는 댓글원들이지? 지금 아니 봐봐요.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는데 박정희한테 참배 갔다고 일주일 동안 까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른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깠나? 이완구에 대해서 열심히 깠나? 안 까. 형식적으로 3번 문재인 욕하고 뉴스 한두 개 뉴스 하나 올리고 또 3번 문재인 욕하고 또 뉴스 하나 올리고 이런 식이야. 딱 보면 이거 댓글원이죠. 어제도 그래.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고집 때문에 이완구를 총리를 시켰어. 정말 불량완구를 쓰레기 같은 총리를 시켰어. 그러면 다 같이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을 까대야지. 왜 야당에 누가 빠졌네 어쨌네 야당의 전투력이 어쨌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렇게 당황했냐 하면 보니까 나도 금요일날 가지 마라 그랬잖아.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사실 내가 금요일에 왜 그랬냐면 야당에 골 때리는 애들 있잖아. 김한길 이렇게 몇 명 있잖아.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이런 애들 혹시 뻘짓거리 할까봐 차라리 야당은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야당 문재인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어제 이완구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뉴스로 도배가 됐겠어요? 야당의 무책임 어디까지? 문재인 당을 이렇게 의원회관을 마비시키다.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몰았을 거라고. 지네끼리 박수치고 통과시킨 다음에 그 책임을 문재인한테 몰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갖고 논의를 하다가 결론은 들어가자. 결론 내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엔 야당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뭉쳐있는 모습, 단결된 모습으로 어제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어저께는 누구의 승리야? 이건 야당이 승리한 거야. 이완구가 총리는 되었으나 지금 야당이 단결된 모습으로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간 굉장히 모범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야당한테 흠잡으려고 지랄 연병하는 것들은 뭐냐? 어떻게든지 그냥 책임을 야당으로 몰고 얘네가 이렇게 전부 다 들어와갖고 다 같이 반대할 줄은 몰랐던 거야. 어제 그렇게 야당에 몽땅 들어와서 다 같이 단결되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의 이탈표가 있을 거다. 충청도 의원들이 이탈할 거다.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몰아갔잖아.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야. 야당이 갑자기 그러니까 막판에 싹 들어와가지고 다 반대를 찍어버린 거지. 당황한 거죠. 댓글원이 그 상황을 계산을 못한 거야. 되게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핑계를 잡기 위해서 그 5명이 안 온 게 문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5명도 공식 일정이 쫙 나왔어. 그 공식 일정을 보면서 아니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거 갖고 시비를 걸면 그게 시비 터는 놈이 등신인 거지. 일사불란하게 어제 아주 한 방을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의사당을 마비시킨 것도 아니고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단결된 모습을 보였지만 수적으로 새누리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야당은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이 새누리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론이다. 이걸 천명해 낸 거야. 내가 볼 때는 어제 그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그 단결된 모습이 쟤네들을 굉장히 당황시켰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시킨 거고, 이걸 가지고 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새누리당 새정연을 욕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인드냐? 예. 어제 그 상황을 가지고, 예. 종료 중이에요? 녹화 종료 중? 좀 아까 버퍼가 있었죠? 제가 녹화하느라고. 예. 이게 또 그냥 가면 또 방폭이 될까봐, 예, 그래서 예, 녹화를 종료했어요. 지금 다시 녹화 중이야. 4시.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모습은요, 내가 어제 결과 보고 나는 야당 의원들 몇 명이 이탈할까봐 사실 걱정을 했어. 그런데 뭐 박완주? 충청권의 박완주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투표하자고 독려했다며. 계속해서 언론에서요, 충청권 의원들이 뭐 걱정하고 있다, 망설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무효표를 낼 것처럼 그렇게 보도했잖아. 그런데 어제 충청도 의원들이 주도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반대표 찍자고 그랬다는 거야. 되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충청권의 새누리당 의원, 새정연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게 순 개소리였던 거야. 센 개소리.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이게 충청권 의원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만약에 이 야당이 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욕을 온빵 누가 먹는 거야? 충청도 야당 의원들이 먹는 거였어. 새정연 충청도 의원이 무슨 10명이래. 그 사람들이 몽땅 욕 먹는 거였어. 이 10명이 두려워서 안 들어간 거다. 그렇게 쟤네들은 시나리오를 써놨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충청도 의원들이 주도해갖고 들어가서 다 같이 반대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다 일관된 반대라고 나온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누가 뭐 반대를 했다는데 글을 쓸 수가 없지. 숫자가 딱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걸 보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인 줄 알았어. 뭐래더라? 충청 총리 거부하면 총선에서 두고 보자. 이런 것들이 무슨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다시 쭉 모아가지고 충청도 사람들이 트위터를 했더라고. 전부 다 없는 단체래.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비스무리한 없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게요, 없는 조직이래. 누가 전화를 해서 114에 물어봤다는 거야. 그 단체 전화번호 있냐? 없는 단체래. 114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예, 가짜 현수막이었던 거야. 그랬더니만 그 밑에 이제 다른 이제 충청도민들이 프랭카드를 붙였어. 찾아봐봐.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왕구가 총리감이냐? 그 다음에 두고 보긴 뭘 두고 보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충청도민들이 진짜 그렇게 프랭카드를 또 붙였더라고. 우리 어저께는 충청도 민심이 수준이 없다 막 이랬잖아. 알고 보니까 그게 충청도에 나붙은 현수막들이 급조된 단체였고 없는 단체. 아예 공식 등록 단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진짜 충청도민들이 열받아가지고 프랭카드를 붙인 거야. 두고 보긴 뭘 두고 보냐? 쪽팔리지도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충청도민 여러분, 예, 앞으로는요, 조금만 더 한 템포 빨리, 예, 한 템포 빨리 그 프랭카드들을 걸어주세요. 이것들이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막대로 갖고 놀 수 있다고 본 거야. 옛날부터 충청도 사람들은 지네들이 막 여론몰이라면 지네들 말 듣는다. 호갱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이 그런 프랭카드가 걸리면 바로 이거 너네 무슨 단체냐 이런 식으로 반박문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 충청도를 저것들이 호갱으로 몰라. 안 느껴. 지금 저것들이 딱 충청도 도민들을요, 호갱으로 하는 거야. 호갱. 지들 멋대로 속이고 구라치고 그러면 막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야. 무엇보다
리얼미터에서 첫째 날은 충청권에서도 반대가 높았는데 둘째 날 갑자기 찬성이 높아졌다는 거, 나는 그 로데이터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거 로데이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하루 만에 그렇게 반대가 내려가고 찬성이 올라간다? 말이 안 돼. 우리 주변의 충청도민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려가면 반대에서 이완구 반대 여론이 줄어들면 한 2% 정도? 38에서 36 정도로 줄 수는 있어. 왜냐하면 4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러니까 찬성으로 돌아섰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반대로 크로스됐다? 난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 로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여론조사를요. 이게 여론조사가 일단 8%야.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봐봐. 8%야. 응답률이 8%. 8%란 얘기는 뭐야?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응답률이 8%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그 계산을 하느냐 하면 잘 들어봐. 리얼미터가 이번에 충청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할 때 가령 20대가 왜 몇 프로, 왜 연령대별로 지지율 같은 거 나오잖아. 박근혜 지지율. 근데 20대가 생각보다 높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 원래 구간별로 10명씩 물어봐야 돼. 아니면 100명씩 물어보거나. 그런데 20대는 집에서 전화 받을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 한 명이 답한 걸 그걸 곱해주는 거야.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두 명이 대답한 걸 곱하기 10. 그러면 그 얘네 둘이 우연히 지지했다. 둘 중에 하나는 지지하고 하나는 반대했다. 그럼 20대 지지율 50%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론조사를 할 때 그걸 뭐라 그러더라? 계산하는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제 대답하는 게 적으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고 샘플링이 부족하면,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서 같은 양으로 대답한 것처럼 조작을 해요. 근데 그걸 걔네들은 조작이라고 안 그러고 개수하라고 그러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실제로 어느 지역은 답변이 부족해. 근데 가중치. 어느 그 구간은 대답을 안 했어. 근데 대답을 안 한 걸 갖다 대답한 것처럼 막 곱하기를 해줘가지고요. 그걸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충청도도 이완구 반대한다. 그 여론조사 18%였잖아. 그죠? 충청도 사람들 중에 이완구 반대한다가 18%였어. 응답률이. 그러면 10명 중에 2명 가까이 대답했단 얘기야. 그런데 그 리얼미터 조사는 8%야. 응답률이 8%. 첫날은 반대했다가 둘째 날 찬성했다라는 그 조사는 응답률이 8%밖에 안 되는 조사야. 그러니까 차이가 큰 거예요. 그치? 8.1%. 내 말이 맞잖아. 저거는 국민들이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대답 안 했단 얘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중치가 들어가서 계산을 바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그렇잖아. 충청도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이완구를 무슨 찬성이 2배로 늘어나. 말 같지도 않은 개뻥이지. 40명 중에 1명 정도가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어. 그러면 이건 36%에서 38%에서 36%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 반대가. 그러나 정반대로 크로스 꼴값을 하고 있네. 하루 만에 2배? 충청도 사람들한테 물어봐. 무엇보다 충청도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의견 바꾼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충청도 사람이잖아. 충청도 사람들이요. 하루 만에 의견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대한 의견 표명 안 해. 충청도가 무서운 게 최대한 의견 표명 안 해. 알지? 충청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지? 충청도는 하루 만에 의견 표명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속 얘기 안 해. 그죠? 그렇게 충청도 사람들이 하루 만에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가고 이건 충청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중치를 줬거나 그런 거야. 찬성하는 사람만 대답했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안 했거나 그래서 이상이 생긴 거지.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다 하루 만에
찬성이 2배? 뻥까지 말자, 우리. 자, 충청도 민인데 망치 부인이 정확히 보고 있다, 손. 내가 충청도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충청도 사람인데 망치 부인이 지금 충청도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다. 맞지? 충청도 사람들이요, 자기 속 얘기를 투표하는 날까지도 표시를 안 해. 그 왜 전라도나 경상도는 분명한 성향이 있어. 전라도는 막 야성으로 분위기가 돌고, 경상도는 무조건 여당이고, 그런 자기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그런데 충청도는 마지막까지 자기 표현을 안 해. 까봐야 알아.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론조사에 하루 만에 찬성 반대가 뒤집어졌다. 충청도 사람들이 미쳤냐?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이왕구 때문에 쪽팔려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충청총리라는 말이야. 그죠? 물론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학력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충청도 사람들 충청총리라는 말에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그게 왜 충청총리냐고. 그치? 내 말이 맞지? 충청도 사람들이요, 지금 충청총리라는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라고. 왜 이왕구가 충청총리냐고. 그치? 나한테 충청도 시청자들이 어찌나 하소연을 했는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망치 부인님, 이건 가짜예요. 막 처절하게 울고불고 진짜. 왜 그게 충청총리냐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충청도민들이 굉장히 싸잡아서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암만 생각해도 충청도 사람들이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는 사람들이 난 아니라고. 내가 이제까지 왜 아냐. 나는 1992년부터 대선 총선을 본 사람이야. 1992년도부터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선거한 게 90년 선거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89년도에 무슨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예. 내가 투표권이 생겼을 때부터 한 번도 투표를 걸은 적이 없어. 이번 지방선거 빼놓고는 내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그게 왜 그랬냐? 나는 그때부터 옛날부터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역사학도로서 그 지역별 사람들의 표 이런 걸 되게 나는 더 눈여겨봤던 거야. 그리고 늘 이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라고 불렸었어. 옛날부터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다. 충청도가 선택하면 그게 곧 답이 되는데 여론조사하고 많이 틀린 게 충청도야. 항상. 그죠? 충청도가 여론조사가 잘 안 먹혀. 왜냐면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은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래갖고 늘 그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났던 게 충청도야. 근데 충청도를 딱 샘플링을 해가지고 보면 충청도의 그 의식이 전국적으로 되게 비슷하게 성향으로 나타나. 그런 얘기 들어봤죠? 충청도 사람들이 하루 만에 그렇게 여론조사에 자기 생각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자기 의견을 숨기는 사람들이야. 나와 봐야 알아. 결과가. 옛날부터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래가지고 맞아 죽는다는. 생각이 되게 깊은 사람들이야. 머릿속으로 여러 번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아. 그리고 한번 표현할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만에 찬반이 정반대로 뒤집어지고 두 개인데 그건 다 충청도 비하 발언이야. 그런 것도 전부 다 충청도 사람들을요 비하하는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다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니까. 전두환이 그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 도둑이고 강간범이라고 가르치고 충청도는 되게 느리다. 되게 뭐 멍청하다. 그런 식으로 비하해서 옛날에 민정당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이 지역별로 사람들을 위축시켰던 거야. 나쁜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도 어저께 열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충청도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돼. 거기다 무엇보다 지금 충청도는요 안희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
충북도 야당이죠. 충청도가 지금 안희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 그래서 안희정을 잘 키워서 충청도에 큰 인물로 키워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바뀌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치? 어저께 억울했던 사람들 미안해요. 예. 네. 자, 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망치 부인이, 어떡하지? 잠깐만요. 불타는 태민인. 예. 오늘 망치 부인이 당대표 당선 이후에 변화된 시청률과 어제의 이왕구 투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충청도 민심에 대한 호도, 예. 충청도 민심이 충청도 야당 의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둥, 그게 순 개뻥이었다는 거야. 그런 기사를 뿌린 이유가 뭐냐면, 야당이 투표하러 안 올 것이다라고 계산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야당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밑밥을 깔았던 거야. 그 밑밥을 깔았던 건데, 어제 걔네들의 뒤통수를 친 거야. 몽땅 들어와서 몽땅 반대하기. 어제 진짜 기가 막힌 수였어요, 그게. 어제 그게 굉장히 야당이 들어가서 막판에 마지막까지 미리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지, 안 알려줌, 이러면서 안 가르쳐줬다 막판에 씩 들어가가지고 다 반대해버리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누구니? 안철수, 김한길, 문희상 때는, 안철수, 김한길 때는 딱 새누리 이중대처럼 굴었어. 안철수, 김한길이 당대표를 할 때는 정말 저것들이 왜 새정연이냐. 정말 새누리 이중대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문희상이 된 다음에는 아예 존재감이 없었어. 그지? 문희상이 비대위장을 할 때는 아예 존재감이 없었어. 지금 새정연은 어떻게 되고 있냐? 살아있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문재인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고, 예, 빨리빨리 반응하고, 예, 빨리빨리 반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줄 알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를 두고, 내가 지금 문재인 수에 번번이 지금 어긋나고 있어. 문재인이 지금 계속해서요, 내가 생각했던 수 이상을 두고 있어. 이렇게 뻔하지 않은 사람 처음 봤어요. 새누리당은 뻔한 대로 가고 있거든. 그런데 늘 그 뻔한 새누리당한테 야당이 매번 기어들어가서 지네가 당한 다음에 욕 처먹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재인 당대표 된 다음에 현재 이 새정연이 내가 읽지 못한 수로 움직이고 있어. 확실히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뭐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문재인을 빨아대. 문재인 지지자들이 무조건 보면 좋아요. 사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보잖아.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위가 상해요. 문재인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댓글마다 너무 멋있어요. 눈이 안구가 정화됐어요. 그런 식의 표현은 그런 묻지마 지지 같은 방식, 그런 모습은요, 실제로 문재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했던 중간자들에게 되게 비위가 상해. 예를 들어 망치부인 오늘도 너무 예뻐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 욕먹는다고. 초신자 도망간다고. 똑같은 거야. 농담 아니고 진짜 문재인을 너무 치켜세우고, 예, 막 너무나 멋있다 잘생겼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재인이 고립돼.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지지자들의 글이 많아야 문재인 지지자들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빠순이 빠돌이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다가는 문재인이 고립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문재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 맞다 딱 인정해버려.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대안도 갖고, 그래서 합리적인 지지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문재인의 이 둘레가 점점 넓어지는 거지.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아름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니들만 남어. 중간에 합리적인 지식인들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 무조건 빨아대는 사람들만 남는다고. 그러면 또 노무현처럼 죽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 야당의 모습이 분명히 변한 거 맞습니다. 어제처럼 정말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수였어. 야당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었다고. 어제 거는 어차피 이왕구가 통과되면 죽는 수야. 투표를 안 해도 죽는 수야. 모든 책임은 야당이 다 지고 야당이 공멸. 어제 완전 야당이 폭탄 맞는 그런 날이었어. 그런데 그걸 전혀 반대로 뒤집어냈잖아. 전혀 반대로 뒤집어냈어. 그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지 이게 문재인 선수의 수라면 정말 대단한 수를 두고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갖고요. 나는 요 며칠 동안 문재인을 보면서 저거 노무현인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술을 잘랐어. 가령 막 장인이 빨갱이라고, 장인이 옛날에 비전향 장기수였나 뭐 그랬다고 빨치산이었나? 그걸로 막 조중동이 생판 공격을 했잖아. 그때 노무현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싹 노무현으로 줄 섰어.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한마디가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요. 그 말은 진짜 감동이었고, 그 말을 보고 돌아서지 않으니까는 노무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노무현의 수였던 거예요. 막 노무현 지지자들이 차라리 3번으로 가자. 민주당 버리고 2번 버리고 3번으로 가자. 막 이제 호남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비토하는 미친놈들 몇 놈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노무현 지지자들이 나가자고 그랬어. 그때 3번으로 나가자. 그럴 때 노무현이 이 말 개무시했어요. 얘네도 개무시하고 김근태를 시켜서 정몽준하고 1대1로 여론 단일화 시켜달라. 그 수도 그거 노무현 수야. 노무현이 그 수를 뒀기 때문에 2번이냐 3번이냐 논쟁을 뒤집어 버린 거라고. 정몽준과의 단일화로. 그게 노무현의 수였어. 그래서 내가 노무현은 정치 아티스트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우리나라에 앞으로 향후 몇백 년 동안 노무현만큼 정치적인 수를 잘 두는 선수는 나오기 어렵다. 내가 그 말을 내가 분명히 했어요. 내가 2009년에 했든가 2010년에 했든가 기억나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수백 년 내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전략가다. 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돌파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의 수백 년 안에 노무현만큼 정치적인 수를 둘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오기 어렵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 갔다 와가지고 6.15와 14선언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통일 대박론으로 확 뭐라 그러나 논점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거야.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와서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 솔직히 당황하고 있어. 9년 만에 처음이야. 야당이 내가 잊지 못한 싸움을 잘하는 건 처음 봐서 조금 당황했어. 내가 나 어저께도 되게 좀 기분 나빴고, 내가 월요일날 지난 2월 9일날도 뭐 이제 한국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독재 정치에 대응하자, 이렇게 독재 정권과 싸우는 법 이거를 메모해놨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기운이 바뀌더라고. 근데 지금 어저께도요. 이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들어갔다가 얘네들이
야당 의석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9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내가 읽지 못한 수를 두고 있는 걸 보면서 예, 조금 당황하고 있어요. 예, 예상치 못한 당황함이야. 맨날 뻔했거든? 그것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뉴스가 나올 것이다. 그게 나의 예상이었는데 지금 2월 9일부터 지금 열흘째 헛발질이네. 이제 방송 접어야 되겠어. 예, 방송 접어야지 뭐. 이게 계속 그렇게 헛발질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 새누리당 애들이 되게 기뻐하면서 저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다가 계속 야당이 뒤통수를 치는 거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진짜 정직하게 난 일부러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짜로 예상하는 건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예상했는데 야당이 지금 나의 예상을 바꾼 다른 수를 두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 막 속상해하지 마. 내 책임은 아니다 얘들아. 우리 막 그 벌레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막 나한테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았어. 난 진짜 그렇게 할 줄 알았다니까. 야당 안에 미친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 예상이 번번이 빗나가서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박양의 불량 완구가 총리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비웃고 있다더만. 전 세계에서 지금 비웃고 있고 그 결론은 그렇게 나더만. 박근혜가 인사로 망한다고. 모든 것이 인사인데 결국 뭘로 시작했다? 인사로 망한다. 예. 이 박양이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차라리 이동업이는 애교였던 것 같은 거 있잖아, 왜. 이동업은 애교였어. 맨 처음 박근혜가 점지했던 헌법재판소장 이동업. 자범 수준으로 범죄가 밝혀져갖고 그만뒀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를 딛고,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오신 김용준 총리 후보. 아들들 병역 면제에 부동산 투기 밝혀져갖고 그냥 박살나서 들어갔지. 그 다음에 미국의 IT 기업을 운영하는 CIA와 함께 일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마누라가 울어요. 그러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유경수의 얼굴을 핸드폰 꼬리로 사용한다고 잘난 척했던 국방부 장관. 알고 보니까 무기회사 브로커였던 거 걸려갖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하여튼 장관 후보들 중에,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지금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 빼놓고 나머지는 하여튼 다 이상했잖아.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인권운동을 탄압하던 인권위원장. 그리고 걔네들은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하여튼 차관들까지 꼼꼼히 챙겼다라고 이 깨알 리더십 그러면서 차관들을 직접 인선했다고 막 뉴스 나오고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별장 성접대 강간 동영상에 나오질 않나.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삼성 변호사 출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나마 해외에 빼돌린 돈 발견돼가지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애는 자기 재산을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된다고 싫은데요? 그럼 가버리고. 우리 진숙이. 몰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갖고 새누리당에서도 웃지 좀 말라고! 그랬던 우리 진숙이. 전부 다 반대했는데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강요했는데 결국 1년 만에 그냥 모래였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박근혜 인사의 최고는 누구였어요? 온 언론인과 정치계에서 반대했던 창중이. 와. 미국까지 가서 빤스를 그냥 아무데나 벗는 바람에 그냥 한미관계 발칵 뒤집어지고 그냥 지금까지 개망신. 내가 이번에 워싱턴 가갖고 W호텔에 문 열어주는 흑형 오빠한테 물어봤잖아. 우리 같이 간 통역하는 우리
크리스티님이 물어봤어. 혹시 코리안 스캔들 아냐? 그러니까 안다고. 개망신 진짜. 아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대희 문창극 지금 안대희하고 문창극은 손발 잡고 울고 있을 거라고. 이왕구 앞에서 그 청문회에서 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평생 등산은 못했다는데 바위산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 나오고, 그 병역 비리에 대해서도 처음에 막 엑스레이 40년 동안 보관해온 검정 가방 속에 엑스레이 알고 보니까 그거 3번째로 찍은 거고, 앞에 2번은 군대 가라 그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런 짓 한 거. 부동산 초기는 한 적이 없다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 뭐 보좌관 자녀들이랑 살았다고 막 뻥친 거. 다 거짓말한 거 다 들통 나가지고 망신 개망신. 아우 근데 딱 박양에게 딱 어울려. 솔직히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박근혜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문재인 같은 사람을 총리로 딱 앉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색하겠어. 얼마나 당황스러워.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 뭐라 그래. 막 문재인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막 그 장관들한테 제할 일을 시키고 국민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돼버려. 그럼 망치부는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근데 딱 박근혜에게 딱 맞는 그냥 왕고 아니야. 박양의 불량 왕고. 아우 이거 진짜 너무 끝내주는 멘트 아니냐? 박양의 불량 왕고? 정말 이 커플에게 딱 맞는 이름이야.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런 조화는 없다. 이런 조합. 야, 진짜 이 김기춘이 언제나 그 욕바지를 해주고 있었잖아. 박근혜와 김기춘이라는 그 커플이 주던 그 구리구리한 느낌. 야, 이제 이 김기춘이 곧 물러갈 텐데 그 자리에 떡하니 이제 니글니글 불량왕구가 딱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얼마나 또 이렇게 사고를 치겠어. 딱 맞잖아. 너무 어울리는 커플이야. 앞으로도 망치부인 방송은 계속 대박이 날 거라는 거지. 정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에요. 내일부터 명절 연휴에 들어가는데 먼 길 아유 명절 전야에도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다야. 그래. 이렇게 보너스는 받았냐? 예. 우리 국민들은 보너스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월급도 밀려 있는데 그 니네들은 그래도 막 저기 지난번에 대선 때 보니까 막 9천만 원씩 받았다며. 이 국정원 직원이랑 같이 일한 민간인 댓글원들이 9천만 원씩 받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세금 없다고? 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 이 이완구 삼청교육대에서 훈장 받았던 이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고문했던 경찰들 불구속 기소하고 박종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5명의 경찰 중에서 2명만 기소했던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입니다. 예. 원세훈 1심에서는 증거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선거법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증거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것도 친형이 국정원 간부였던 판사가 그 국정원 범죄의 모든 잘못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 원세훈에게 유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청와대는 반성 한마디 없이 대법원 가면 안다. 대법원을 믿는 거야? 그런데 대법원에서 원세훈 무죄를 주면 내가 볼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대법원에서 원세훈을 무죄를 준다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요. 박근혜는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어.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징역 8개월형의 범죄는요.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박양 자체가 박근혜 스스로가 선거사범이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게 아니야. 공소시효는 지났어도 범죄를 저지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누구야? 원세훈의 부정선거운동도 발각이 됐어.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는 합법적인 방법과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합법적이지, 범죄자, 선거사범이고, 분명히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범죄자이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되진 못하지만, 그 자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분명히 지시하고 달았어. 그런데 그 박근혜의 선거사범은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원세훈의 범죄는 이퀄 박근혜의 범죄와 연결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박근혜라면 내 조언하건대 원세훈이라도 유죄를 줘야 돼. 그래야 박근혜의 손상된 정통성이나마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가 원세훈에게 무죄를 줘서 자기의 그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지금 국민들 정서는 박근혜 물러나라까지는 아니야. 내가 느끼는 국민 정서는 그래 원세훈이가 모든 죄를 지고 유죄 판결 받고 징역 살아라. 그걸로 박근혜 네 죄는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야. 내가 볼 때 국민 다수가 그래. 물론 국민 중에 한 45% 정도는 끌어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55%가 아직은 그래도 박근혜를 몰아낼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임기는 지켜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만약에 원세훈에게 무죄를 줘서 이 박근혜가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내가 볼 땐 지금 참고 있는 55%의 국민이 그래 네 임기까지는 지켜줄게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35%가 돌았을 거야. 지금 국민 45%는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런데 55%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을 그만두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냐. 그러니까 임기는 채워주되 죄 지은 놈을 이명박 구속시키고 원세훈 징역을 살면 눈 감아주겠다는 분위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삼천교육대 출신 이완구, 그 다음에 고문경찰 은폐시켰던 박상옥 이런 애들 데리고 박근혜가 또 이렇게 독재 전횡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볼 땐 국민의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힐 거야. 난 그렇게 봐. 이제까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건 구심점이 없었고 대안이 없어서야. 구심점과 대안이 없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흩어져서 모이질 못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그 견해를 밝히는데요. 나는 이 박근혜 물러나라가 65% 70% 돼야 박근혜 물러나라고 얘기할 사람이야. 거리로 나갈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55%가 박근혜 임기를 보장하는 거에 마음을 두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중에 35%는 55% 중에 55% 중에 25%는 박근혜가 원세훈 무죄 주고 이완구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이쪽 편으로 돌아올 사람들이야. 이쪽 편으로 넘어올 사람들이니까 잘하라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이 뭘 원하나 쇼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해라. 내가 볼 때 이미 천기가 기울고 있어. 임기라도 채우고 나가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 댓글 안 달고 그냥 있는데 강제 퇴장이라고 나오면 그거 로그인 오류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댓글도 안 달고 가만히 있는데 가끔 강퇴됐다고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강퇴가 되면 누구에 의해서 강퇴됐다고 메시지가 떠야 돼.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강퇴가 될 때가 있어. 그거 로그인 오류야. 어떤 사람이 그 치고 들어가는, 가령 이게 주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PC나 모바일이 둘 다 1000일 때, 그때 갑자기 강퇴가 돼.
그건 뭐냐면 누군가 새로 여기 퀵비를 갖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때 쫓겨나는 거야. 튕겨나가는 거야. 근데 튕겨나갈 때 강퇴됐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퇴됐다는 얘기 없이. 그럴 때 시비 걸고 누가 날 강퇴했냐고 막 항의하시면 그러면 블랙 걸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텔레그램으로 아무 글도 안 썼는데 강퇴됐어요 라고 쓰시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만 매니저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블랙이야. 영구 블랙.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또 여러분 또 명절 준비도 하셔야 되고 저도 좀 몸이 힘들기도 해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2번 추천 받았더니 4307분이 추천하셨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부탁드렸듯이 이번 명절은 혹시 내 주변에 배고픈 이웃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더 돌아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잘하라고 얘기하기보다 힘들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다고 맞서고 대립하기보다 그분들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화해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부자가 되면 줄게 라고 얘기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라면 세상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하고 더욱더 진한 가족애를 나누시고 그리고 명절 뒤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망치부인의 방송은요 토요일까지는 그러니까 명절 당일 아침부터 명절 당일부터 그 토요일까지는 방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돌아와서 주일날 돌아와서 재방송 시작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생방송은 다음주 월요일 23일 월요일 낮 2시에 망치부인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제 중학교 2학년 때 소망이었는데요. 소원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인지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소원을 적어봐라 라고 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완전히 혁명적인 소원을 빌었던 거야. 가능하지 못한 소원. 그러나 저는 그 소원을 위해서 지난 30년을 노력해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제가 노력해 왔는데요. 저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제가 가고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는 사실 갈만한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잠깐만요.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도 간절하게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때를 정하면 안 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일 될지 100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내일도 똑같이 꿈을 꾼다면 반드시 언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조금씩 되어지더라고요. 하나 더 추가했어요. 옛날에 제가 집회보다 데모하는 것보다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다들 욕했지만 이제 다 인정하고, 그 선거를 하면 뭐하냐, 후보가 단일화 안 되면 사표가 되는데 후보 단일화하는 거 쌍욕 먹었지만 됐고, 야권이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거기 동감해 주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놈의 야당은 100년이 가도 저질러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야당은 여당이랑 싸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한 2년 떠들었더니 정말 잘 싸우는 야당이 떡하니 생겼네요. 우리가 꾸는 꿈이 참 안 될 것 같은 꿈이지만요, 계속해서 똑같이 외치다 보면 변화되어 있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어제 새정연을 보면서요 정말 놀랬어요. 우리 맨날 그랬잖아.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권력을 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라고 있는 거지, 여당한테 협조하라고 있는 거 아니다. 강한 야당, 싸우는 야당, 계속해서 꿈을 발전시켜 갑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이였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4,40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거 오류 아니겠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월요일 23일 월요일 낮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명절 되세요.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고맙습니다. 뭐 오늘 방송 짧다고 막 나한테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러진 않겠지? 예. 나 지금 막 진땀이 나. 나 오늘 진짜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도 했으니까 나한테 욕하지 마.